반갑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한 열흘 정도, 한 10일 정도, 10여일 만에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그리고 이제 9월이 다 가고 있고요. 자, 이제 10월을 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 11, 12, 4분기죠. 4분기. 자, 마지막 거의 이제 한 2021년 남은 한 3개월 정도 되는데, 저희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빠짐없이 찾아올게요. 자, 저희 추석 연휴 동안 특집 방송 보내드렸는데, 뭐 많이 보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또 뭐 계속 실려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제가 인터뷰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트래북스라는 여행 도서 리뷰도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오래간만에 찾아온 트래블 데일리의 동영상,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데일리 동영상 뉴스, 오늘 주요 헤드라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행업의 명칭과 자본금 기준 변경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무려 1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죠. 관련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릴 거고, 손실보상법이 최종적으로 통과가 됐는데 여행업은 결국 빠지게 됐다는 내용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K 트래블버스 많이 들어보셨죠? 오래전부터 요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자 공모 하나 나와 있고,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프랑스 깐느에서 B2B 박람회 엽니다. 온라인이 아니라 직접 현지에서 그거 참가할 업체들 모집한다는 좀 내용도 있고요.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 크루즈가 운항을 재개한다는 소식. 왜 크루즈 운항 재개 소식이 중요한지는 나중에 설명하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관광부는 글로벌 캠페인을 론칭을 했고요. 아시아나항공의 사이판 예약이 연말까지 한 1000명 정도 돼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늘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기대도 해봅니다. 투어비스의 셀럽 투어가 30분 만에 완판됐다는 소식 들어와 있고, 온다와 구글이 공동 웨비나 성료했고, 에어부산이 구주주 청약률 105.4% 달성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제주항공이 직원들의 어떤 그 정신건강을 도와주기 위해서 마음건강 챙기기 감성 코칭을 도입했다는 소식 등등 들어와 있습니다. 더 많은데 그거는 저희가 하루 정도 미뤘습니다. 너무 연휴 동안 저희가 이틀 임시 휴관 했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 주에 좀 나눠서 내보낼 예정입니다. 자, 오래간만에 돌아온 저희 동영상 뉴스 트래블 데일리 9월 27일 월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뭐 좀 들으신 분들 알고 이미 오래전부터 좀 알고 계셨죠. 그런데 이제 이게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죠.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여행업의 명칭과 자본금 기준이 일부 변경돼서 적용되고, 관광사업 영위와 관련된 결격 사유가 강화됩니다. 먼저 일반 여행업은 어떻게 바뀐다면 이름이 종합여행업. 아마 여행사분들은 각 소속된 구청에서 문자 메시지 같은 걸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라는 거 공지사항. 국외 여행업은 국내외 여행업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요 바뀐 종합 여행업은 기존 1억 원 정도 자본금이 필요했는데 요 5천만 원 이상만 있으면 되고요. 국외 여행업이 국내외 여행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외 여행업자는 자동적으로 국내 여행업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에 따른 등록증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지만 필요 시에는 수수료 3,000원 납부,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뭐 깔끔하게 3,000원 내고 바꿔요. 그냥 기분이잖아. 자, 국내와 국외 여행업을 겸업하던 사업자는 국외 여행업만 있어도 국내 여행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내 여행업은 폐업 절차를 밟는 게 좀 유리합니다. 밟으세요. 귀찮아도. 국내와 국외 여행업 두 개 다 갖고 있을 경우 면허세가 각각 67,500원씩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면허세 67,500원 아끼란 얘기예요. 요거 하나 없애요. 그래서 보증보험 역시 각각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 없애면 되잖아. 쉽게 귀찮지만. 다 그렇게 하실 줄 압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행업 사업자가 관광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인 사무실의 경우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왜 코로나 얘기를 했냐면 기존에 사무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살고 있는 집을 사무실로 하는 건 안 됐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 업계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문제라고 봐요. 네. 신청인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건축물 대장의 해당 사무실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오피스텔 내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하고, 주거용 공간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또한 공유 오피스의 경우에는 비상주 사무실이 아닌 상주 사무실인 경우에만 관광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게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 통해서 차기 정부에 바뀌길 바라는 관광정책 모집하고 있잖아요. 요런데 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근린시설, 뭐 오피스, 뭐 상주 사무실 경우에만 관광사업 등록을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너무 낡아 빠진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죠? 입증 서류는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에 따라 자본금 등 기타 서류들에 대한 입증 서류에 차이가 있고요. 대표자 및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7조 1항 2항 제2절 11조 2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별도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데, 요 관심 있으신 분들 요 관광진흥법 찾아보세요. 예, 찾아보세요. 제7조 1항 2항 2절 제11조 2에 해당 요 구절은 찾아보세요. 제가 따로 요거 뽑아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이렇게 됩니다. 네. 요 명칭이 바뀌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본금 낮추는 것도 좀 그래요. 예. 근데 뭐 이렇게 했으니 어쩔 수 없고,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느꼈잖아요. 수익은 2년 동안 하나도 없는데 사무실은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집에다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 지금 어느 때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뭐 디지털 전환하고 난리인데 그런 시대 너무나 안 맞는 언제적 이게 얘기입니까? 네. 반드시 요거는 다 뭐 이번에 못 바꾸면 차후에도 계속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그리고 누가 굳이 그 사무실 얻어서 거기다 그걸 내고 싶지 굳이 누가 집에다 그걸 합니까? 진짜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예?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꼭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사업자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또는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는 집 주소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두 번째 소식.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여행업은 빠졌습니다. 빠졌고, 그래서 이제 불만이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불만을 표출하냐도 이제 좀 달렸겠죠, 향후. 이번 개정안은 손실보상 대상과 신속 지급 절차 및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등이 규정이 됐고요. 먼저 손실보상 대상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영업장소 내에서 집합을 금지, 운영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조치, 그러니까 영업시간 제한이죠. 요것 등을 받아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네. 자, 여행업은 끝까지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 여행업은 제외됐지요. 그런데 외교부가 지난 2년 동안 7차례 정도 해외여행 특별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여행업을 비롯한 숙박업과 같은 관광업종의 경우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한 반발이 좀 이어질 것으로 분위기는 보여요. 어떻게 현실화시킬지는 행동으로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 관계자들은 헌법소원 같은 식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서 향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도 한번 두고 봐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 집합금지 업종 추진을 계속 했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글쎄, 결과론적으로 지금 결과론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된 결과적으로 보면 무엇을 했어야 되는지에 대해는 사실 그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 반드시 그렇다고 여행업이 영업 제한 또는 집합금지 업종으로 지정이 됐어야 맞는 것이었나라는 게 꼭 그렇게 후회만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한번 두고 보면 되지 뭐. 근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뭐 이렇게 됐으니 뭐 그냥 따르지 않을까 싶어. 그죠? 참 그런 부분을 역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시간을 희생하면서, 그죠?
그런 분이 있을 리도 좀 만무한 것 같고, 또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뭐 해주겠지 누군가가. 이런 분위기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죠? 근데 뭐 그렇게 막 예전에 막 거리에서 집회하고 시위할 때처럼 그런 분 다시 뭉치는 분위기는 또 아닐 것 같고, 또 무슨 각 협회마다 이제 연말 앞두고 이제 지금 선거가 또 있고, 그런데 시선이 뺏기면 쉽지는 않아요, 그죠? 다시 이렇게 뭐 의견을 한데 모으는 자리, 방법, 그런 것들, 그죠? 자, 다음 소식. 서울시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다른 시와 도 방문의 접근성, 그리고 편의성 제고, 그리고 한국 관광의 경쟁력을 위해서 2021년 서울과 타 시도를 연계할 수 있는 버스 자유여행 상품, 이른바 다 아시죠? K 트래블 버스 요거 개발하고 운영 사업을 시행, 여행사를 대상으로 할인 판매 요금을 제공하는데, 상품명은 말씀드린 대로 K 트래블 버스고요. 판매 기간은 9월 25일부터 11월 말일까지입니다. 기간 한정 판매합니다. 판매 대상은 국내에 체류 또는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대상이에요. 예. 상품 내용은 상품 판매가가 20만 9천 원. 요거 그러니까 이 부가세 포함인데 1인 기준 20만 9천 원. 여행사 요금은 15만 9천 원. 상품 종류는 1박 2일 5종, 경기, 강원, 충북, 경북, 전남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세부 내용이 궁금하신 분요. www.ktravelbus.com 요거 참조하시면 되고, 적용 기준은 최소 인원 4인 출발 시 단체 요금 기준으로 하고요. 포함되는 내용은 가이드, 그러니까 영어, 중국어, 일본어 요거 가이드, 교통비, 입장료, 숙박료 1박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식사와 여행자 보험이고요. 불포함 사항은 개인 경비입니다. 문의는요. 프리미어 패스 전략기획팀 전화번호 02-2138-3557번으로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또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한국 고유 럭셔리 관광 콘텐츠 홍보를 통한 고부가가치의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럭셔리 관광입니다. 국제 럭셔리 그냥 일반 여행이 아니라 럭셔리 관광 박람회인 2021 ILTM 깐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행사명은 2021 인터내셔널 럭셔리 트래블 마트입니다. 예, 럭셔리 관광 콘텐츠 관련 셀러 및 바이어 간의 B2B 박람회고요. 행사 기간 12월 6일부터 12월 9일 나흘간, 장소는 프랑스 깐. 예, 멋있죠? 두말하면 잔소리. 예. 주요 내용은 한국 홍보관 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상담 진행 및 방한 럭셔리 관광 콘텐츠 홍보하고, 공모 대상은 국내 럭셔리 관광 업체 5개 내외입니다. 5개 정도. 예, 많이는 못 가요. 여행사, 호텔, 콘텐츠 운영 업체 이렇게 있고요. 공모 기간은 9월 17일 이미 시작이 됐어요. 9월 24일 돌아오는 수요일 14시까지입니다.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접수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개별 접수. 공사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면 됩니다. 관련한 뭐 서류 뭐 필요한지 이거는 저희 트래블데일리 홈페이지 관련 기사나 한국여행협회 공고사항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깐느 가고 싶다. 예. 자, 다음 소식. 프리미엄급 크루즈죠. 홀랜드 아메리카 라인은 최근 누르담, 우스테르담, 웨스테르담 등 중형급 선박이 내년 봄에 운항을 재개한다고 밝혔고, 관련한 세부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자, 내년 3월 14일 운항을 재개하는 누르담은 일본을 집중 여행하는 14일짜리 각기 다른 3가지 일정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있고, 내년에 지중해 여행을 계획하는 사람은 내년 5월 우스테르담으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로마와 베니스 구간이나 바르셀로나 베니스 구간, 또는 베니스에서 출발해서 다시 베니스로 복귀하는 7일 혹은 12일짜리 예약이 가능하고요. 우스테르담은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프랑스, 몰타 및 이스라엘 항구에 정박하는 다양한 일정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 관련한 일정 세부 정보는 홀랜드아메리카닷컴이 있어요. hollandamerica.com에서 확인 가능한데, 제가 이걸 왜 소개시켰냐, 내용은 사실 더 길어요. 구체적인 내용인데 그거는 텍스트 뉴스 보시고. 자,
지금 그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관련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요 크루즈 홀랜드 아메리카 크루즈 라인 요것도 그렇고 크루즈 상품이 내년도 운항 재개함과 동시에 운항 일정을 상품을 공개했다는 거는 내년에 그러니까 비행기보다 사실 크루즈 여행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공포심이 좀 있었죠. 우려도 더 많았지 크루즈. 근데 일단 내년에 이런 상품들 일정이 나왔다는 거는 내년 봄, 3월 지금 봄이니까 3월, 5월인데 요때는 이제 크루즈 여행도 어느 정도 방역이 관리가 된 상태에서 예정 일정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완전히 뭐 무시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크루즈 여행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냥 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다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네. 다음 소식 필리핀 관광부가 전 세계인들의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될 때 필리핀이 최우선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의 다양한 준비를 보여주는 More Fun Awaits 글로벌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여행이 멈춰버린 기간 동안 필리핀 현지에서 다채롭게 준비하는 것들을 선보일 예정이고요. 글로벌 여행을 맞이함에 있어 건강, 안전 프로토콜을 갖춘 여러 지역들을 주요 기점으로 해서 필리핀의 매력적인 관광지들을 알리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필리핀이 아무래도 관광 관련해서 좀 관광 쪽은 또 앞서가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역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부터 이제 군불 슬슬 떼는 거야. 캠페인 하는 거. 예, 이런 거를 잘한다는 거지. 필리핀 같은데. 그러니까 관광 쪽에서는 또 앞서 나가는 그런 곳이죠. 아무튼 관심 갖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 소식. 자, 요것도 일개 상품, 여행 상품이 그냥 완판됐다는 건데 왜 소개를 해드리냐? 앞으로는 이런 컨셉 여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대로 변해가고 있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투어비스 있죠. 투어비스가 판매하고 있는 셀럽 투어 상품. 이른바 영미 투어 2기. 요게 모객이 3분 만에 매진됐대요. 예. 자, 요 셀럽 투어는 분야별로 유명 인사 또는 인플루언서와 함께 여행을 즐기며 관련 지식을 공유하고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투어비스만의 특별한 여행 상품이죠. 자, 영미 투어 2기 리마인드 수학 여행은요. 아나운서이자 여행 도스튼 약 3만 명의 SNS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SBS 아나운서 출신 윤영미 씨가 직접 기획하고 전일점 동행한다고 합니다. 여수와 남해 10월 3일에서 5일까지 2박 3일 진행하고요. 여자들만의 여행 수다를 통해 뭐 똘똘 뭉친다는 수학여행 느낌으로 기획됐고 윤영미 아나운서가 평소 여행 스타일인 소박한 럭셔리 컨셉에 맞춰 요건 좀 소박한 럭셔리 컨셉이 뭐야? 이동수단부터 식사수소를 직접 선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뭐 그쪽 일대에 뭐 여러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는 생략을 할게요. 시간 관계상 코스 생략하고 뭐 이런 식의 컨셉 여행이 이제 지금 국내만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하는데 만약에 이게 확대되고 반응이 좋으면 해외 여행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 순서로 소개해드릴 칼럼, 이정민 칼럼의 내용도 사실 그런 부분이랑 많이 좀 일맥상통합니다. 뭐 우리가 이제 인문학에 대한 내용, 인문학을 무시했을 때 사람들, 그다음에 미디어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죠. 사실 인문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 근데 그냥 우리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좀 지적 허영심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인문학을 뭔가를 해야만 뭐 굉장히 좀 그런 것 같고 사실 필요하고 중요하죠. 근데 사실 행동과 실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뭐 몇몇 지식인들이 일방적으로 전해주는 것 외에는 인문학에 대한 체험이 과연 실체가 무엇인가 라는 거에 대한 애매모호함도 있는데 너무 그런 거에만 소리만 했지 사실 뭔가 어떤 우리 라이프 스타일에 녹여드는 건 없잖아요. 뭐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칼럼인데 그래서 아무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이정민 칼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목 트래블 테크 이름만 멋지다입니다. 기술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의 노력, 개인의 집중, 대중의 관심은 계속 늘어가고 있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라이프 스타일은 변했고요. 이제 현대인 각자의 삶은 기술의 발전,
진화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보는 것, 심지어 이제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머무는 공간에 대한 받아들임도 변하고 있죠. 먹는 음식, 입는 옷, 보는 컨텐츠의 내용이 변했다기보다 선택하는 방식이 변한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 덕인지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변했고 변하고 있죠. 기술의 발전을 잘 따라가면 세련된 인간이고 역행하면 촌스러움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간혹 레트로 감성이니 뭐니 하는 식의 위로는 있지만요. 그것을 따라가지 않거나 못하면 모두 뒤처진 인간들이 됩니다. 여행 역시 기술의 발전으로 진화한 듯 보입니다. 빠른 선택이 가능해졌으며 빠른 이동이 가능해졌죠. 여행업자 역시 빠른 모객과 이전보다는 다소 빠른 결제, 그리고 빠른 현지의 정보 습득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든 게 기술의 발전으로 빨라지고 편해졌으며 기어코 트래블 테크를 지향하거나 트래블 테크를 모방하거나 트래블 테크를 완성한 업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행사에서 OTA로 이제는 트래블 테크를 외칩니다. 이 와중에 정부에서는 여행사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다고 나섭니다. 무엇이 진짜 디지털 전환인지 그 누구도 정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좌우지간 디지털은 좋아 보이고 무엇인가 잘 될 것 같아 보이는지 무조건 디지털입니다. 이 모두가 형식의 변화지요. 소비자의 선택 방식 변화며 업자의 유통 방식 변화입니다. 내용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여행이라는 참으로 이상한 이 행위는 무엇보다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요. 기술의 발전으로 선택의 방식이 편해지고 빨라져도 내용의 변화 없는 트래블테크 기업은 금방 사라집니다. 싸서 선택한 OTA가 점점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이 역시 기술의 발전 때문이죠. 호텔 예약만 봐도 그렇습니다. 잘 알려진 OTA보다 호텔 온라인을 통한 직접 예약이 더 싸고 좋은 상품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은 내용 변화는 무시한 채 형식만 변화한 트래블 테크를 지향하고 자랑합니다. 트래블 테크 이름만 멋집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